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머님이 공부를 하셨던 시대, 동화전과 표준전과,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플래너 세우고 교과서부터 파던 시대의 아이들이랑 좀 다르게 공부를 합니다. 일단 좋은 공부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화려하고 컬러풀한 문제집, 참고서, 자습서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인터넷 선생님, 네,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인강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지식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정보가 필요한 단계에서 글을 읽는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자,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주로 문제집 펼쳐놓고 인강 들으면서 중요한 것만 막 체크하면서 하죠. 그때 발생되는 안구의 움직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차분하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여기에서 찾아내려고 할 때 발생되는 읽기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SBS 스페셜 란독 시대에서 이렇게 잘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 실험 결과 나온 그 아이 트래킹 그림이에요. 비교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저의 인사이트를 녹여낸 거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읽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를 문제집의 형태로만 익숙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 먼저 보고 문제집에 있는 건 심지어 글도 아니고 요약본이죠. 요약본.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요약본을 막 훑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찾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엄마도 빨리빨리 하고 놀아, 빨리빨리 하고 밥 먹어, 늘 빨리빨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차분히 읽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에 해당이 되죠. 아이가 문제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 내용을 차분하게 안구의 움직임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끝까지 글자를 빼놓지 않고 간 다음에 바로 딱 한 줄만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의 운동도 독서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보면 달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정확한 타겟을 이렇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딱 맞추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호떡을 한 번에 100개씩 굽는데 정확한 자리에 호떡이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체득이 되는 역량들이거든요. 근데 읽기 역량도 그에 해당을 하죠. 안구의 움직임이 차례대로 움직이는 것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일정 기간 이상 하지 않으면 이 습관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계속 문제집을 퍼다가 나르시면 아이가 되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공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말씀드렸죠. 문제 먼저 보지 말고 아이들이 지금 습득해야 되는 교과의 내용을, 꼭 필요한 학습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글을 먼저 제대로 정독해서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푸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엄마랑 퀴즈도 풀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전에 자꾸 문제집을 가져다 주시지 말고 우리 먼저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학책의 40쪽에 나오는 교과 내용입니다. 3학년 자녀가 있으시거나 지금 자녀는 학교를 가서 없지만 책이 혹시 집에 있으시다면 한번 같이 펼쳐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구를 할 때 야구 용품 속에 숨겨진 과학이니까 이 소재가 야구를 할 때 쓰는 물건과 뭔가 관련이 있는 과학적 내용이겠구나를 아실 수가 있죠? 아이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읽으실 때 이런 제목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야구할 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가장 중요한 용품은, 용품이 너 뭔지 아니? 용품? 뭐 이러겠죠. 한자어라서 이것도 잘 일상적으로 쓰지는, 아이들은 보통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쵸? 물건이라는 말이 친숙하지, 용품이라는 말은 3학년 정도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서 무엇일까요? 바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 야구할 때 야구 방망이랑 야구공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로 만들까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멈추셔야죠. 자,
제일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엄마랑 같이 얘기해 볼까? 야구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야구공이랑 야구방망이 뭐 이러겠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내용을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자, 야구방망이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듭니다. 알루미늄이라는 말은 처음 봤겠죠? 또 설명 간단히 해주시고요. 자, 알루미늄 방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잘 부러지지 않는 특징, 그 다음에 속이 비어 있어서 가벼운 특징,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야구방망이랑 야구공 중에서 먼저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는 다시 나무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알루미늄의 특징은 가볍고 그 다음에 잘 부러지지 않는 특징. 금속이다 보니까 잘 부러지지 않고 가벼운 특징. 자, 보세요. 생각의 갈래가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불과 3줄 정도를 읽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잘 구조적으로 짚어가면서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랑 같이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이 3학년 정도 되는 교과서에도 아이가 모를 만한 비일상적 어휘인, 공부 언어인, 용품, 물질, 알루미늄, 수비, 네, 코르크, 꿰매다, 네, 꿰매다,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꿰매다를 초3이 알까 싶기도 합니다. 꿰매지 않잖아요, 요즘에. 골무 모르는 아이들은 진짜 많습니다. 바늘은 알아요. 주사바늘 주사 맞으니까. 근데 골무 잘 모르고요. 꿰매다도 요즘에는 뭐 양말이나 옷을 이렇게 기워서 꿰매서 기우다도 모르겠네요. 그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어머님이랑 같이 또는 아이가 혼자서 천천히 읽기 전에 먼저 선행되면 좋을 것이 바로 어휘에 대한 학습이죠. 그래서 학습 어휘를 좀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자, 이렇게 천천히 끊어 읽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큰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난 다음에는 쭉 훑어서도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최소한 2번 이상 교과서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모든 공부의 기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체계적인 공부 독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부 독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문 안 보시잖아요. 종이신문 안 보시죠? 요즘에는 다 디지털 매체로 글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교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번 정독하고 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단어를 학습하라입니다. 자, 옆에서 어머님께서 봐주는 것이 가장 물론 좋겠지만 바쁘셔서 좀 여의치 않으시죠? 그래서 매일 국어에서는 이러한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 독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 독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했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오늘 읽어야 되는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학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초등학교 3학년 과학 3학년 1학기에 40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먼저 나올까요? 단어 먼저 나와요. 근데 그냥 이거 단어 10개 다 외워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단어를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보렴으로 시작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셀프 체크하는 거. 아, 이 단어 내가 알고 있지? 아, 이 단어 모르겠는데? 아나? 모르나? 자, 그 과정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단어들을 체크해서 걸러내면 모르는 단어들만 단어 카드를 줍니다. 자, 안다고 했던 단어를 다시 주느라고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단어에 집중해서 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실제로 잘 학습했는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퀴즈 형태까지 다 완료를 하면 첫 번째 과정인 어휘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죠. 교과서 어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천천히 읽고 또 꾹꾹 지식을 눌러가면서 읽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아주 정상적이고 베이직한 단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요즘 아이들이 이 과정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의미 단위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에서 글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아이가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끊어읽기.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같은 지문입니다. 매일 국어에서 나와 있는 지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끊어읽기를 다 하죠? 한 번 읽었죠? 교과서 한 번만 읽어서 내용 독파하는 아이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 5번, 7번은 너무 많고 네, 최소한 3번. 네, 끊어읽은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점검합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하죠. 처음에는 끊어읽으면서 천천히 읽고 두 번째는 내용을 훑어 읽으면서 다시 흐름을 전개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매일 국어의 읽기의 마지막 단계는 요약하기입니다. 요약을 남이 해주게 되면요. 그거는 남의 공부를 그냥 베끼기만 하는 거잖아요. 요약을 내가 해야지 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두어 번 읽었던 지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쪽의 요약 형태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랑 아주 똑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 공이다. 근데 야구 방망이는 뭐로 되어 있느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문을 아까 천천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들, 마인드맵을 그렸던 것들을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럼 이 알루미늄에 사용된 물질과 특징, 이 내용이 어디 나왔더라를 이쪽에서 찾아서 클릭을 해야지 여기에 답이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지문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정답이 들어가고 클릭하면 여기 정답이 들어가는 형태로 아이들이 마지막 단계를 학습을 해야지만 읽기가 이제 완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총 3회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풀면 됩니다. 매일 국어 온라인 학습은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문제를 풀게 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려운 문제로 곤란하게 할까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과서 읽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시험도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과목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매일 국어를 통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한 학생의 후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의 후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꿈이 작가인 아이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책 읽는 속도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문학 독서의 그 지문 독해 읽기 속도랑요, 공부 독서의 지문 읽기 속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독해 분당 속도가 같은 사람이 읽어도 다르게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문학책은 슥슥슥슥 책장이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저희 남편 깜짝 놀라죠. 제가 책장 다 읽은 거 맞아? 막 이럽니다. 다 읽었어요. 좀 건너뛰어도 내용의 이해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문학 독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공부 독서는 건너뛰어서 읽으면 내용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요 최서원 학생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니까 엄마가 책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학교 공부할 때 무슨 내용을 자꾸 빠뜨린다는 거죠. 잘 못 읽고. 그래서 매일 국어를 하다 보니 시험 점수만 오른 것이 아니라 지문을 더 집중해서 읽고 문제를 더 집중해서 어디 갔죠? 네, 집중하게 만들어 주어서 좋다라는 학습 후기를 남겨준 학생입니다. 또 하나 더 부가적인 거는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성취도가 이렇게 표정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요 표정이 막 찡그린 표정, 뭐 막 화난 표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표정들을 좀 밝고 예쁜 웃는 표정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복습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써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다 보면 또 뭐 할까요? 교과서 단어 또 하고, 교과서 읽기 또 하고, 끊어 읽기 또 하고, 요약 읽기도 또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한 번만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 계속 거듭해서 읽기 복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매일 국어를 하고 나니까 교과서를 천천히 잘 읽게 된 것 같다라는 후기를 남겨준 친구의 글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고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 독해에서 제가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관심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서점을 자주 가십니다, 아이와. 그리고 열심히 보시죠. 어떤 문제집을 풀리면 될까? 어떤 문제집을 더 많이 풀게 할까? 이러면서 막 보시는데, 요즘에는 국어 문제집이라고 된 것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독해, 뭐 1일 독해, 뭐 무슨 독해, 뭐 하루 한 장 독해해서 다 독해라고 나와있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같은 의미인데도 독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자, 독해 문제집을 사시면 안 되는 이유는 독해 문제집은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매일 국어는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서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독해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럼 뭘 읽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아이들의 독해력을 키우고 싶은데 자꾸 뭐를 풀게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아이 트래킹처럼 애가 이렇게 되는 잘못된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초등학생들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시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의 안구의 훈련이 공부 독서에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문학 독서는 문학 독서대로 하고 공부 독서는 또 따로 안구의 움직임이 잘 훈련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먼저 읽히시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문제집은 조금 줄여주시고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지 그냥 문제집만 빨리 풀고 문제집만 많이 푼다 그러면 아이가 학습의 본질을 혼돈하게 됩니다. 아, 문제집을 많이 풀면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읽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시고 아, 우리 아이가 뭘 잘 못 읽고 어휘력이 딸려서 걱정이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로 문제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제대로 된 읽기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